재판을 통해서 수모를 받고 있을 때 이낙연 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엄중하게만 바라만 보고 있던 분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우리 진영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좀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김어준 총수나 돼지 김용민, 김엄마나 또 이동영 작가나 다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이 우리 진영의 대표 스피커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그리운 이유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냉정하게 현 상황을 잘 진단해 줬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공격,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진영이 이 싸움에 이기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들의 공격은 너무나 다양한 방향으로 들어오고 저들의 노림수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올립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장점은 점잖고 진중하다. 그래서 이 노년층들에게도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바로 곁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무총리일 때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었는데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가니까 이게 완전히 단점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저도 굉장히 답답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 이야기예요. 자,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우리는 체감을 했었죠. 공평하게 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건 3개월 이내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지역화폐로 발급을 하고 우리는 그 돈을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니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별 지원으로 바뀌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 모두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지급하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보편 지급하는 것이 승수 효과에서도 훨씬 더 좋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최백운 교수도 보편 지급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선별 지급으로 선회를 했죠.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어떤 효과도 국민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정리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PC방을 운영을 할 때 자, 문을 닫아라. 그러면 닫았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뉴스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곳은 묻지도 않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 저는 PC방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직원인 회사는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저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PC방 문을 닫았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지만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임대료로 내고 끝이에요. 바깥으로 돈이 돌 수가 없는 지원금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선별지급에 대한 비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뭐 다들 사정이 있겠지, 보편지급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악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했었던 건 이낙연 대표의 측근의 사망 사건이었어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낙연 대표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자신과 함께하던,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분노하는 모습을 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점잖고 진중하고 뭐 이런 게 이낙연의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다가 검찰에 대한 비판을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 2명의 사면을 들고 나오더니 이게 반대 여론이 엄청 거세지자 바로 오늘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열어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으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갑자기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들고 나왔으며 이걸 가지고 왜 속도를 내는지, 그동안 우리 진영 사람들이 그렇게 검찰과 사법부에게 핍박과 수모를 받고 있을 땐 뒷짐지고 엄중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더니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혹시 정말 아니겠지만 검찰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 아닐까? 옵티머스와 진짜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당 대표직을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이라는 인물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안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예측되지 않는 대표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대표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00%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는 대표를 안고 어떻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다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이 사람이 또 이낙연 대표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 이야기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자, 박수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떤 선택을 해도 내외의 극심한 찬반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고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사면을 하든 안 하든, 임기 내든 다음 정권으로 넘기든, 임기 내면 올해든 내년이든, 올해면 보궐선거 전이든 후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정치적 운명. 이것은 또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4기를 염원하고 있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다음 정권에서라도 사면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역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든 아니면 고의사고를 던져 다음 대표에게 짐을 미루든 선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도 사면 문제는 운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면이 짊어지고 갈 운명이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이거를 사면을 하느냐 마냐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박수현이라는 사람은 사면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대상이라고 딱 찍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홍보수석을 하죠? 법과 원칙, 상식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사면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꼭 결단을 해야 되는, 하느냐 마느냐를 결단해야 되는 일처럼 단정 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나? 무슨 논리가 있다고지? 대통령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랍니다.
뭔 헛소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지극히 순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인데 그것에 대한 사면 논의 자체가 꼭 있어야 될 어젠다처럼 확정 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멍청한 거죠. 사면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몰라요? 선택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면 논의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헛소리를 찍찍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이제 이 사면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까지